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2일 리치맵 대박스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비가 왔다 안 왔다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했는데요. 별탈 없이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지금도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날씨는 여전히 무덥습니다. 이렇게 한여름 무더운 날씨처럼 핫한 분위기로 오늘 리치맵 대박스타도 시작할까 하는데요. 저희 저번 주에 뉴턴의 3법칙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에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뒷부분 이야기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다각도화시켜서 계속된 점층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항상 그런 점에서는 일정치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 좋은 기회로 더 밝게 방송 중에 뵙겠습니다. 네, 리치맵 대박스타 화요일은 항상 2분의 순서죠. 매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근데 오늘따라 유독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맞죠? 사실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이 수요일에 녹화가 이제 펑크가 있었어요. 무슨 방송 관계 일로. 네. 근데 이제 사무실에서는 이제 녹화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네. 예, 다 들통났네요. 예, 3시에 나와가지고 3시부터 집에 가서 계속 잤어요. 예, 깨니까 8시, 깨니까 11시, 깨니까 저녁. 예, 깨니까 또 새벽 3시. 자도 계속 시간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됐는지 요 며칠 사이 계속 한 8시간 넘게 막 미친 듯이 자고 있는데도 피로가 안 풀려가지고 아마 여행의 그 여독 같아서 예,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여독은 여독으로 푸는 건가요? 네, 술로 풀듯이. 그래요? 네, 여독은 여독으로. 한번 더 눈에는 눈, 네. 이에는 이. 뭐 그런 게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다음 주 녹화 때는 조금 활기차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소리도 많이 다운되신 것 같은데. 네. 원래 잘 웃으시는데. 네, 보는 제가 안타깝네요. 네. 저희 저번 주 방송에 뉴턴의 3법칙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었어요. 네, 저는 저번 주부터 알쏭달쏭한 것이 저희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뉴턴의 3법칙 하면은 이제 과학에서도 물리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장에 적용이 될지 참 궁금해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일단 사실 굉장히 특이한 게 어떻게 보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있잖아요. 이제 물론 롤오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 포지션을 차기로 이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마다 3월, 6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있는 제품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선물을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렇게 차트가 아니라 연속된 연속 선물이라 가지고 쭉 그냥 쭉 이어진 차트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어떤 구간에서의 매물대, 어떤 구간에서의 고점, 어떤 구간에서 저점, 어떤 부분에서 이 하단을 지지받았던 이런 라인들이 분명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줄기차게 굉장히 포인트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회원님들 보고 여기까지는 내려갈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2013년도 7월에 이 매물대를 형성할 때 이 몸통으로 첫 번째 받았던 자리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회원님들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하냐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게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차트는 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뉴턴의 3법칙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거의 다 가능해요. 물론 플러스 해가지고 매물대 관련된 개념들도 있지만 굉장히 신기한 게 그러니까 연속되지 않은 상품을 연속됐다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먹힐 수 있고 환율처럼 이 양 통화 간의 이 무게관계죠. 상관관계. 요 힘의 법칙상에서도 조금 더 먹힐 수도 있고 그리고 옵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이제 V 코스피 공포지수라고 그러는데
옵션의 내재 변동성을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도 이 차트 분석으로 가능해요. 웬만한 모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본시장에서 가격을 이 차트로 캔들로 나타내는 모든 차트는 그걸 설명이 가능한데 이 설명이 가능한 거 자체가 이제 3법칙을 모르면 그냥 뭐 그러나 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법칙을 이제 알 때는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어디서 목표가를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고 뭐 어디서 그럼 내가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른다면 모르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역시나 뭐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이건 천지 차이니까 한 번은 꼭 한번 한번 밟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네네.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관성을 했었죠. 네. 관성을 했었는데 시간대가 되게 애매하게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듯 마는 듯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오늘 처음부터 그냥 관성을 첫 번째 걸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다시 관성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뉴턴의 3법칙을 이제 시장에 적용해서 이해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이해도 될 것이고 또 예측도 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좋아요. 삼성전자가 좋고 뭐 LG전자가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가격에서 그냥 지금 가격 무조건 살 수 없잖아요. 어느 자리에서 받아야 되는 건지 매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잡았다가 어디서 팔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건 재무자표상에서도 없고 뭐 시장의 실적이 나타난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시점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차트예요. 왜? 차트는 타이밍이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과 선물과 또 옵션에서의 되면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대전제는 항상 시장이 맞다는 그 대전제를 깔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 실전 매매를 할 때 여기가 결국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서 뉴턴의 3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 법칙의 어떤 이름이라도 알고 가면 들을 때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일단 관성이죠. 관성이고 그리고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서로 밀었을 때 미는 힘과 밀리는 힘인데 다시 이제 미는 힘을 바꿔 미는 힘이 반작용이죠. 아유, 제가 그렇죠. 말이 꼬이네요. 제가 사실 문과입니다. 알긴 아는데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저도 문과죠? 알겠습니다. 작용, 반작용 그랬고요. 또 마지막 개념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가속도를 받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받죠? 그거 지금 공식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죠. 뭐 공식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를 보통 나왔다면 알고 있을 정도로 아니면 농담이고요. 배운 기억은 당연히 납니다. 사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뉴턴의 3법칙인데요. 지금 처음 말씀해 주실 부분이 관성이죠? 한번 관성을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어요. 준비한 슬라이드 그림 자체가 워낙 예뻐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요 사람이 박스를 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를 끄는 건 아니죠. 끄는 건 아니라 누가 봐도 이제 밀고 있는데 이제 과연 이 물체가 정지해 있는 상태냐 아니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냐 둘에 따라서 내가 힘을 얼마나 줘야 움직이는지 이 힘의 차이는 우리 F라고 보통 말하죠. 요 F에 대한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밀고 있지만 내가 반대쪽으로 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반대쪽으로 밀기 위해서 당연히 더 큰 힘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뭐 기술적인 반등 아니면은 그 올린 이후에 눌림목 이런 거라고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난 이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성이 조금 힘이 무뎌지는 상황에서 내가 가려고 했던 힘이 원래 가려고 했던 힘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무뎌지는 상황에서 조금 반대의 힘이 살짝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성이 약간 변화되는 측면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짝 멈춘 후에 다시 가는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를 떼면은 다시 나가듯이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관성이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 사실 관성이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우리가 보통 미스터 마켓이라고 표현하는 이 시장이 맞다고 하는 대전제의 가장 큰 어떻게 밑거름을 주는 법칙이에요. 이제 관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작용과 반작용, 가속도는 좀 부차적일 수 있는데 일단 이 관성이란 측면에서가 우리가 가장 크게 그때 영화 파고에서도 봤듯이 내가 맞는데 니네가 틀렸다면 이게 아니라 나는 비이성적인 투자자고 시장은 항상 맞다 하는 관점에서 그 대전제 하에 그걸 어떻게 보면 정당화해주는 이론적인 근거를 대주는 게 바로 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을 일단 내가 매매할 때도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사실 관성이라는 게. 하지만 이 관성이라는 걸 일단 철두철미하게 차트상에서 내가 인지를 해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나온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관성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성에 대한 내용을 해주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다음 차트를 보면 다음 슬라이드에 차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관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트가 흘러내리다가 어떤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차트가 오르다가의 눌림목, 이런 것들이 이제 살짝 관성의 힘, 내가 가려고 했던 힘을 되돌리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가려고 했던 힘이 살짝 무뎌지면서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큰 힘의 방향대로 결론적으로 간다는 게 관성이겠죠. 현재 이런 자리, 지금 얼마 전에도 SK이노베이션을 98,000, 99,000, 10만 원 여기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회원님들끼리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된다, 사지 마라. 근데 며칠 동안 사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온 이후로 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오를 수는 있다고 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지면서 오늘은 이런 점까지 더 꿰뚫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이 큰 관성의 힘을 무시했다는 어떻게 보면 응징을 맞은 거예요. 이걸 실제로 매수를 했다면 뭐 내가 사서 이 정도에서 팔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종목을 이제 바닥이라고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우매한 매매 습관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큰 하락의 힘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녹아내린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서 계좌를 물타기 하면서 평단가를 실제로 낮추지만 평단가가 늘어나는 만큼 내가 보유한 종목의 이 종목량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퀀터티브라고 그러죠. 이 양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단순히 평단가만 낮아질 뿐이지 내 계좌가 요 차트처럼 쭉 내리는 거는 똑같아요. 결론은 이 큰 관성의 힘이 나오고 있는 이런 차트들은 어디가 바닥인 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저가 매수, 바닥 매수, 이런 걸 하는 우리 돈 없는 하수들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녹아내릴 때 그게 바닥이 돼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과연 몇 종목이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한 10개 잡으면 한 2개 정도는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거기가 바닥이 아닐 확률이 더 높고 그만큼 수익률도 내려가고 원금도 잠기고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기회비용도 날리고 결국은 이 관성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요 싸움에서 이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은 하수가 아닌 자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닥 매수, 저가 매수 같이 돈 없는 하수들이 하는 짓을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본시장에서 바닥과 저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관성의 법칙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관성의 어떤 차트 신뢰로 한번 본 관성이었고요.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작용, 반작용 넘어가나요? 예. 네,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한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자면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알아요. 예, 지금 A랑 B랑 힘을 손바닥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느 쪽으로 힘이 셀지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왠지 A가 힘이 셀 것 같은데요. A가요? 네,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잖아요. 그쵸, 조금 앞뒤가 조금 두껍긴 한데 네,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냥 우리가 골프를 칠 때 보통 이제 골프를 치면은 공이 나가겠죠. 네. 하지만 골프채를 가지고 그냥 뭐 여기 있는 뭐 스튜디오에 벽을 친다면 이게 울려서 엄청 아프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작용 반작용, 내가 어떤 걸 이겨내면서 힘을 반대로 줄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이런 작용들, 작용과 반작용. 뭐 하락이 셌다면 매수세가 올라오고 치고 올라온 것들은 반작용이겠죠. 또 상승세가 굉장히 셌다면 위에서 찍어내리는 매도는 또 작용 반작용이겠죠. 결론적으로 봐서는 작용과 반작용 중에 힘이 강한 쪽이 넘어가는 게 우선이지만 그 전에 일방의 어떤 뭐 하방의 힘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작용 반작용이 서로 힘을 부딪힐 수 있지만 마치 이제 LG화학 차트처럼 결국은 하락으로 돌아서는 이런 게 결국 이제 요 부분 출현된 부분은 두 부분은 관성 때문이에요. 결국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결론은 힘의 방향대로 결국 가지는 거는 작용 반작용이지만 그래도 이 모든 재화의 가격은 이제 공급과 수요잖아요. 수요 공급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혼났었죠. 네.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혼났었죠. 그래서 이 사고 팔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반발세와 매수세와 매도세는 여전히 상충으로 어떤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방으로 가격이 뭐 하늘부터 천정부지까지 막 땅부터 하늘까지 천정부지로 막 쫙 치솟는다 이런 거는 이런 재화는 없고 지금 뭐 아르헨티나 뭐 페소가 얼마나 막 난리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이 매물을 소화해 가려고 하는 이런 힘 결국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작용과 반작용 결국 이 로켓 같은 경우도 땅바닥을 쏘는 하지만 땅바닥은 워낙 단단해서 오히려 지구가 밀려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로켓가 밀려나가는 거겠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로켓은 지구를 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불길의 힘에 반작용에 그 지구가 로켓을 위로 밀어내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 한마디로 힘의 균형이 어떤 둔탁거림이 이렇게 있는 공간들에서 일어나는 수급 측면에서의 매수 매도 사이, 매수와 매도 사이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일단은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가 그 수익이 많이 났었던 그런 박스장 같은 경우는 이런 작용과 반작용이 굉장히 부딪히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로 흔들리는 만큼 진폭이 생기는데 그 진폭에서 이거를 따라가면서 매수 매도를 치는 이런 행태, 매매 행태가 나오죠.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쭉 올라가서 매수를 쳤다가 쭉 빠졌지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박스권 영매매를 생각했다기보다 이 추세에 이 상방으로 가는 힘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받아서 끌고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우리끼리 하는 그냥 정규방이었으면 매수를 쳤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무료 방송이어가지고 회원님들이 한 50분 들어가 계셔서 손절 치면은 까딱하면은 그 원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한 대로 다 갔어요. 장 초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박스권 매매도 좋긴 좋지만 당연히 수익이 나면 좋지만 그 수익은 이 추세를 먹는 거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고 그런 데 대한 매매 패턴을 이 작용과 반작용을 계속해서 어떤 관성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작용 반작용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작용 반작용은 여기서 그냥 그런 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넘기면 돼요. 하지만 이런 작용 반작용 자체를 가지고 시장을 이해한다. 그건 아니죠. 주 추세는 항상 우리가 시장이 맞다고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관성의 법칙이 항상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인지하에 놓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 큰 하락과 큰 상승이 있은 이후에 이 흔들림의 진폭을 이해하는 과정, 수렴시키는 과정, 힘을 응축하는 과정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은 아마 좀 이거는 한번 뒤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차트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떡하나? 보고요. 준비돼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제가 이해한 게 한 맞는 점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럼 작용과 반작용은 쉽게 말해서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렇죠? 그 표현하고 어떻게 좀 맞는 개념인가요? 네, 그 개념을 제가 잘 적용을 시키지 못하겠는데, 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상승이 있은 이후에 작용 반작용이 둔탁거림 있다가 다시 상승으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차트에서 한번 볼게요. 네. 상승 이후에 이렇게 눌렸어요. 만약 눌려서 방금 오늘의 시장 장세처럼 분명 여기서 칠 수 있는 자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올라갔을 때 이런 자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 그 어떤 뭐 일맥상 조금 맞아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해석은 하기 조금 힘들겠고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올라갔다 눌렸다가 항상 올라간다는 이런 건 없잖아요. 네. 항상 올라간다는 없고 어느 정도 돼 만약에 이 상승의 힘을 무마시킬 정도로 돌려버린다거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수급 상황이나 어떤 악재가 터져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김행커님이 말씀하신 그게 완벽하게 또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좀 자세히 해주세요. 이해를 다시 좀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자면 네. 그 전일에 큰 하락이 있었어요. 하락이 있었지만 이 하락의 시간을 시간으로 버틴 거죠. 시간으로 하락의 기운을 시간으로 버티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거를 타임 오버, 우리가 타임 오버 났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긴 채널을 보였어요. 긴 채널을 보였는데 이 선이 위아래 두 개입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디 추세가 한쪽으로 일방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강하게 튄 쪽이 있는 게 아니라 박스권을 확대만 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계속해서 힘이 응축시켜가면서 쭉 모여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구나 라고 차트에서 이게 아마 가장 좀 길게 박스가 한동안 쭉 이어졌던 패턴일 겁니다. 이거보다 긴 거는 좀 찾질 못해가지고 요걸 일단 넣어봤어요. 아이고. 예.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요 차트 모양에서는 요 내용이 다예요.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작용 반작용을 꾸준히 보였다라는 걸 차트상에서 한번 확인하는 정도. 그렇게 의미를 갖자는 건 아니고요. 네. 힘을 응축시키는 과정이 작용과 반작용의 이 법칙 하에서 나타났다 정도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네. 힘을 응축시키는 과정이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성이라는 걸 같이 살펴봤습니다.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옵션의 변동성 같은 것도 이 법칙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마지막 남은 가속도 개념으로 정리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뉴턴의 3법칙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가속도라는 개념이 남았습니다. 전문가님, 가속도라고 하면 이제 뭐 물체가 무거울수록 더 그 가속도를 더 많이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가속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 보통 뭐 이제 지금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가 이제 목표값이 딱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의 힘이 한번 쫙 있다가 작용 반작용을 그리다가 그리고 다시 쫙 뿜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은 예, 약간 오버슈팅이 나온 거라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버슈팅 자체가 상방으로 나와줄 수도 있고 하방으로 나와줄 수 있는데 그거는 관성의 힘이 어떻게 보면 내려가던 물체는 계속 중력이 붙기 때문에 9.8m/s 제곱이죠. 쫙 그 가속이 붙기 때문에 내려가던 힘을 계속 더 쭉쭉 받을 수 있고 올라가는 힘도 쭉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관성의 이제 끝 무렵, 말미 무렵에서 이 가속도가 점점점 더해지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뭐 샤킹, 슈팅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이제 슈팅이라고 표현을 해요. 슈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측면들이 이제 가속도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차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속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지 않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나왔을 때 이해해야 되는 키포인트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 가속도가 나와서 더 붙어가지고 하방 쪽으로 언더슈팅이 나오던 오버슈팅이 나오던 상방 쪽으로 또 오버슈팅이 나오던 그 올린 만큼 재차 빨리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속도가 딱 무마돼서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다시 어떻게 보면은 원래 목표가까지 가야 할 공간까지는 다시 빠르게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상황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반대로 내리더라도 원래 목표가까지는 재차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게 모양이 차트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알아요. 청산 하면 딱 청산시키면 갑자기 매도로 쭉 가다가 갑자기 타닥 치고 올라와요.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죠. 단순히 이제 차트상에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수급 사항이나 대외적인 여건들이 뭐 갑자기 조금 변한다. 뭐 잘 가고 있는데 S&P가 미국 S&P죠. S&P 선물이 막 밑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다. 이런 모습 보일 때 청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가속도가 붙은 만큼 더 갈 수는 있지만 그 받았던 구간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더 반대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속도까지 크게 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속도는 왜 필요하냐면 가속도가 붙어서 하방이든 상방이든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그 추가적인 목표값 자리까지를 내가 어디까지 잡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제 떨어지면은 이 중력의 방향대로 9.8 제곱의 힘이 시간이 갈수록 초마다 딱딱딱 붙으면서 진공에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중력이 있을 때 떨어뜨리는 게 진공 상태보다는 진공은 일정한 게 떨어지지만 중력은 이렇게 힘을 더 받기 때문에 꽝꽝꽝 떨어진다는 이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보단 차트에서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 3일각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올 때 모습이 딱 잡혔어요. 그러니까 노란 게 한번 찍히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회원님이랑 진입할 때 어떤 종목을 여기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날짜 정도 됐는데 제가 이렇게 노랗게 박스가 들어간 요런 딱 차트를 딱 들고 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회원님들 아시는 거죠. 목표값이 잡혔구나. 저기까지 가겠구나. 그러면 매수 치는 타이밍, 제가 기우제를 치는 타이밍은 이런 자리죠. 그랬을 때 목표값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목표값이 나온 이후에 오버슈팅을 했는데 오버슈팅을 나오고서도 여기를 깨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거를 이전에 이후에 이게 그려지고 난 사후에 그린 게 아니라 이미 이날 이전에 그린 거에도 불구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건데 확신하세요? 가끔씩 방송에서 회원님들 욕도 하시잖아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예요. 근데 물론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쫙 나온 거죠. 근데 가속도가 나온 만큼 올린 만큼 빨리 돌릴 수 있다며 라고 말을 했는데 빨리 돌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얘는 이제 다른 대외적인 여건이 수출 관련이나 이런 쪽이 그러니까 주식 종목이 가지는 이 내재 가치가 아니라 이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조금 더 매출이나 분위기를 탈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지만 빨리 돌리질 않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뭐 제가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점쟁이도 아니고 한마디로 가속도가 붙어서 여기까지 나와줬다는 모습만으로도 이 이후 구간은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만큼 청산하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점까지가 이제 3법칙을 이제 쭉 한번 본 건데 이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강한 하락과 짧지만 작용과 반작용과 그 이후에 슈팅 그리고 다시 가속도가 붙은 오버슈팅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이 차트에 지금 이 법칙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이해를 한다면 이거를 응용해서 다른 쪽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차트 모양이 그런데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여러모로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단순히 이 방향을 지금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돌린다거나 그리고 모양이 뭐 이렇게 빠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응용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저기서 저면을 가지고 앉는다면 슈팅이 나올 거고 저쪽에서 뭐 어떤 다른 모양이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뭐 이렇게 어깨를 그렸다 머리 그리고 어깨를 그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여기를 지킨다면은 재차 그 위에서 달러 선물에서 많이 나온 패턴으로 변형된 J컵으로 밀면서 이렇게 다시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다. 여기 깨면은 이런 자리까지 쭉 밀릴 것이다. 이런 게 딱 보면 나와요. 그냥 이 보자마자 여러분도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전부 다 그 방금 보셨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법칙 있죠. 그 법칙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 패턴 자체를 읽어낼 수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관성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그만큼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전 차트에서 봤을 때는 전체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 차트를 사실 이제 나중에 차트 분석까지 하게 되는 시간이 뭐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이제 사실 차트 분석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대한 접근부터 초반부터 이렇게 쭉 다뤄가는 프로나 코너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천천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저도 되게 궁금해요. 좀 가장 먼저 배웠으면은 하는 스킬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뭐 사실 뭐 함부로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싶지 않고 우리 회원님들끼리 돈 버는 분들끼리 이렇게 좀 벌고 싶어요. 사실 굳이 뭐 그래서 치사하게 월에 또 55만 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좀 건 할인해 주신다면서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생방송이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결론 슬라이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결론 슬라이드를 통해서 오늘 배운 이 3법칙 정도는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한번 실전에 이 결론 슬라이드를 한번 적용 좀 해볼까요? 지금 이제 이것도 선물이네요. 보니까 266.15다 보니까 지금 언제야? 한참 11년도 뭐 이 정도 같은데 12년도 13년도 6월 7월 요 정도로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자 일단은 강한 하락 상승 이후에 이런 봉들 찍어주지 못했지만 쓰리천정 패턴 맞고 한번 밀렸다가 재차 변형된 J컵으로 올리려고 했지만 박스 상단 안 됐고요. 이후에 뭐 헤드앤숄더 그렸다가 재차 한번 기울어진 모습. 변형된 패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역헤드앤 숄더로 기어 올라갔다가 봉 찍고 밀리고 그리고 다시 짧게 하락이 1, 2, 3 나왔다가 찍어주면서 재차 한번 바닥 찍고 여기서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처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원 바닥, 투 바닥 찍고 이런 목표가까지 올려버리면서 여기서 분출이 딱 나오는 속에서 짜게 볼 수 있는 패턴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보면 어느 정도도 알 수 있었겠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딱 하나예요. 1, 2, 3예요. 예, 1, 2, 3예요. 예, 이 원에서의 예, 강한 상승과 이 상승의 힘은 예, 이거는 이제 관성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일단 강하게 상승이 나왔구나. 작용과 반작용 이후에 예,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관성이겠죠. 예, 관성인데 지금 이쪽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었고 이쪽에서는 예, 상승의 힘대로 관성이 있었고 목표값이 어디서 잡혀가지고 예, 지금 1, 2, 3로 목표값이 채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로 슈팅이 나온다면 여기서부터가 가속도가 받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 이게 보통 이제 이 쌍바닥 돌리기가 아닌 상승 N자 패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승 N자 패턴, 하락 N자 패턴. N자 모양이네요. 예, 패턴을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하락 N자 패턴 같은 경우는 뭐 하락 쌍바닥 돌리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는데 뭐 크게 뭐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1, 2, 3다. 예, 가장 쉽게 1, 2, 3다 이렇게 하는데 이래야 이제 이해가 빠르거든요. 예, 요 차트의 모양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대응을 할 모양들을 한번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머릿속에 두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매매를 해왔다. 예, 이런 분들이 예, 이게 체감적으로 아니면 체득해가지고 이런 매매법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한 모양이 나오면 예, 이 차트 모양은 어디 선물 이분봉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이 패턴 자체를 외워버려라. 뭐 또 뭐 금화 PS신, 뭐 요즘에 현대 리바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그 차트 모양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라 그래요. 나이스 정보통신 이런 차트 모양 외우세요. 해성산업 외우세요. 예. 하지만 그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나오면 나오는 것 같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 예.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트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차트들이 만약에 모양이 예, 순식간에 치고 가지 못한다. 아니면 어느 정도 긴 이후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 나왔을 때 그 모양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게 그 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특정한 차트 모양이 나올 때는 항상 좀 탁탁탁 찍어서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지금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은 지금 이 상승의 1, 2, 3든 하락의 1, 2, 3든 이 모양이 항상 예, 모든 매매에서 머릿속에 기조 속에 깔려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아마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렇게 머릿속에 이걸 넣고 시작하는 게. 그래서 뭐 결론은 예, 1, 2, 3를 기억하시되 항상 중요한 관성이고 예, 요런 차트의 모양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기 이거 방금 봤던 슬라이드에서요. 마지막에 이 상승을 곡선을 그렸던 부분이 이제 관성이라고 하셨는데 관성은 제가 알기로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이 차트의 운동 방향이었는데 작용 반작용을 머물러 있다가 탁 치고 올라가서 관성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이제 표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는 많이 하락되어 있던 모습이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채널이 박스 구간이 이 채널 구간이 길긴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가 강하게 튀어 올랐기 때문에 그 강하게 튀어 올라온 힘이 결과론적으로 어느 시기를 지나고 나서 다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결국 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1에서 나왔던 이 강한 상승이 3에서도 나왔다. 예, 이게 관성이라고 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성이 정말 가장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흐름을 관성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렇게 뉴턴의 3법칙이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예, 뭐 더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유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살짝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3법칙을 알았을 때 어떤 대응 같은 경우를 뭐 짧지만 예, 뭐 한번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예, 이제 시장이 사실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런 구간은 우리가 조금 이제 시장 자체가 당연히 맞겠지만 이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예, 결코 이성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성적이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버슈팅이나 예, 하방으로 또 오버슈팅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자면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 지어질 때 이 수급에 의한 패턴 자체가 언제나 뭐 우리가 바람직한 뭐 수요 잔량이 많다 그래서 가격이 항상 뭐 올라가고 매도 잔량이 많다 그래서 항상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예, 이거 자체가 원칙적으로 딱 맞아 떨어진다면 수요 곡선이 많은 때는 항상 안쪽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대응이라고 썼지만 크게 대응이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이 1, 2, 3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하락으로의 1, 2, 3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채널링 구간에서 보통 이렇게 작용 반작용이 나서 둔탁거릴 때 저는 딱 정해드려요. 어떻게 정해드리냐면 이제 1번 케이스가 있겠고 2번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 그 수급이나 패턴이 그리고 나머지 대외 지표들이 이제 하락이 나왔던 이런 관점, 이런 시기에 계속 일관적인 이런 패턴이 이게 유지가 돼주면 저는 이거는 올라오면은 매도를 치는 쪽으로 대응을 하세요. 둘 중 매수 매도를 위아래서 다 받지 마세요 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리고 2번 같은 이렇게 상황이 나오면 이제 1, 2, 3다 보니까 요런 또 상황이 이제 패턴이 또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매수 매도 다 따라 붙지 마시고 내려오면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인 거죠. 왜? 가장 큰 힘의 방향대로 접근을 하는 게 그게 전공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분명히 원칙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시장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에 대해서 항상 큰 힘의 방향 결대로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원칙에 우리가 좀 수긍하고 따라가는 모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대응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차트나 이런 것들 많이 봐야 돼서 지금 사실 대응 자체를 요건 그러니까 살짝 서브를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은 항상 힘의 결을 따르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 다른 매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3법칙을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힘의 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관성이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힘의 결이라는 표현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해가 바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저희 차트 분석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 3천만 원 정도 들고 오면 그때 삼성전자 사고 나서 해보죠. 실전이에요, 곧바로? 그렇죠. 어떻게 예습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원래 이제 사자는 그 밥을 굶길 때까지 굶기다가 진짜 살아날 수 있을 만큼만 먹이를 주죠. 그렇게 해야 강인해지니까 그렇다고 손해는 볼 수도 있어요. 원금 보장이 어차피 안 되다 보니까 하지만 죽진 않을 만큼 먹여준다는 거는 확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오늘은 약간 치사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도 매누님 제가 알기로는 좀 정이 약하신 분인 것 같은데 언젠가 차트 분석 좀 많이 해주실 거예요. 맞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중에 바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네, 오늘 뉴턴의 3법칙 얘기를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좋은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요. 힘의 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이 자체가 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전반적인 시장을 크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작용, 반작용은 그 와중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떻게 보면 박스장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스장 분위기를 작용, 반작용으로 이제 접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속도라는 개념 안에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거나 또는 상향을 할 때 너무 과한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가속도라는 것은 갑자기 상승했다가 갑자기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주 잠깐 오늘 재미있는 슬라이드가 준비된 걸 제가 살짝 봤었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시간 관계상 마저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짱구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일단 슬라이드를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제목은 이제 자본시장의 이해라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후에 한 4가지 정도 크게 카테고리를 잡았습니다. 카테고리를 잡은 게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시장은 비이성적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툴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법칙은 차트를 분석하는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한 가지 종목이라면 종목이랄까, 아니면 뭐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지수라면 지수랄까, 그 시장이나 지수, 종목이 가진 펀더멘털 자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준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 사진과 짱구랑 지금 흰둥인데, 이건 사실 다음에 해야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죠.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고요. 사실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예고만 부탁드릴게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본적 분석과 수급 분석,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지표는 뭐 금리일 수도 있고 환율,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이 있는데, 차트 분석까지는 차트 분석 완전히 따로 빼야 되니까 이건 그냥 살짝만 하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려는 이 자본시장에 대한 주식, 종합, 선물, 옵션, 종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약간 구체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네. 이거 미리 여쭤봐도 돼요? 뭐라고? 짱구는 왜 있는 거예요? 짱구요?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랬어요. 네. 그 주식이 가진 종목의 그 펀더멘털은 사람처럼 가는 거고, 주가는 그 사람이 그 주인을 따라가는 개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항상 바르게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죠. 오락가락 따라오죠. 하지만 펀더멘털이 우상향하는 한 걔도 같이 주인 따라 계속 글러오겠죠.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그림의 주인공은 짱구가 아니라 흰둥이네요. 그쵸, 흰둥이입니다. 네. 근데 이거 흰둥이가 짱구를 데려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사진을 사실 그 실사로 사람이 하는 거를 뽑으려고 했는데, 제가 좀 워낙 좀 큐티해가지고 일부러 왜 그러시죠? 닉네임은 매누님이신데. 큐티한 매눈인데, 그래서 흰둥이로 꼽아왔어요. 흰둥이 제가 흰둥이 좋아해서. 짱구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그림들이 참 흥미를 많이 이렇게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사실 저작권 문제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이거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앙드레 코스톨라니 형님도 그냥 무단으로 썼어요. 사실 별 문제 없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최대한 뭐 그 지루하지 않게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전체적인 큰 자본시장을 접근해가는 데 있어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일부러 좀 이런 사진들을 일부러 찾아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토요일에 일요일에 나와서 누가 이거 하고 싶겠어요. 이 사진 주말에 준비하시니까. 이거 찾기 하고 이런 거 열받습니다. 열받는데 주말 다 반납하고. 근데 요즘에는 주말에 좀 종목도 찾고 하느라 사실 지금도 또 사무실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그래도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갈 때 할 때나 이제 화면으로 보셨을 때 저런 이런 그림 자체가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 흥미를 유발시키고, 뭐지? 한 번이라도 좀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면, 뭐 그거 자체로 뭐 제가 시간 10분, 20분 버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 정도는 여기까지 하죠. 네, 작전 성공하셨어요. 관심이 확 생겨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짱구가 뭔지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시간 관계상 오늘 뉴턴의 3법칙으로 정리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짱구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다각도화 시켜서 계속된 점층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항상 그런 점에서는 일정치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 좋은 기회로 더 밝게 방송 중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뉴턴의 3법칙 이야기로 시장에 접목을 해봤는데요. 저조차도 처음에는 이 과학적 개념이 시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참 의문이 많았는데 관성이란 개념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시장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예고 드린 바와 같이 흥미로운 주제 다음 주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마하니까 우산 꼭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